두근두근 인생 사랑은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인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조용한 시작, 숨겨진 그림자. 박정희는 62세였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은퇴 후 3년째 매일이 비슷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희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문화센터 글쓰기 강의에 등록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오늘은 숙제를 해야 했다. 주제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정희는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펼쳤다. 뭘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펜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학생들이 준 편지들, 기념품들, 사진들. 정희는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편지 봉투였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정희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봉투에는 박정희 양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가 낡았지만 또렷했다.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편지를 누가 보낸 걸까? 언제 받은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냐,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편지인 것 같았는데 왜 열어보지 않았을까? 정희는 편지를 들여다봤다. 봉투가 약간 뜯어진 것을 보니 열어볼 뻔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열지 않았나 보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20살 때였다. 해운대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이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이 참 예뻤다. 정희는 도윤을 좋아했다. 도윤도 정희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양쪽 부모님이 모두 반대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다.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둘은 헤어져야 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도윤을 본 게 40년도 넘은 일이었다. 이제 와서 왜 그 생각이 날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편지를 다시 봤다. 혹시 도윤이 보낸 걸까? 그런데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 정희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만약 정말 도윤의 편지라면 어떻게 하지? 40년이나 지난 지금 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정희는 결국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찻잔을 집었다.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준 선물이었다. 이걸로 숙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자꾸 편지가 신경 쓰였다. 편지 안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 도윤의 글씨일까? 도윤의 마음일까?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정희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글로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이 진짜 자신의 마음인 것 같았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워봐도 뭔가 부족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정희는 다시 원고지를 봤다. 찻잔에 대해 써야 했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써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만은 솔직하게 쓰고 싶었다. 물건은 추억을 담는 그릇이다.
하지만 때로는 담고 싶지 않은 기억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열어보기가 두렵다. 정희는 이렇게 썼다. 편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편지를 의식한 문장이었다. 정희는 원고지를 덮고 서랍을 다시 봤다. 편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글쓰기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럼 이 답답한 마음도 조금은 나아질까? 정희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서랍을 닫았다. 익숙한 낯선 사람. 문화센터 3층 강의실은 늘 붐볐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정희는 창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평소 앉던 자리였다. 가방에서 어제 쓴 숙제를 꺼냈다. 찻잔에 대한 이야기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서현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서현은 항상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다. 정희는 서현의 그런 모습이 부러웠다. 젊을 때는 나도 저랬는데. 오늘 새로운 수강생이 오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서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다.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다. 최도윤이었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다. 40년 만에 보는 도윤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생겼다. 하지만 눈만큼은 예전과 똑같았다. 맑고 차분한 눈. 안녕하세요. 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예전과 비슷했다. 낮고 조용한 음성.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막혔다. 손도 떨렸다. 도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였다.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대요.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다고 하네요. 서현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슬쩍 도윤을 훔쳐봤다. 도윤은 어색해하며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다. 혹시 나를 알아봤나? 정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자, 그럼 오늘은 짝을 이뤄서 인터뷰해 보세요.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하는 글을 써보겠어요. 서현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자리 할머니와 짝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서현이 다가왔다. 정희 씨, 도윤 씨와 짝해주세요. 새로 오신 분이라 어색하실 것 같아서요. 네. 정희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다. 정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40년 만의 재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희 옆자리에 앉으며 인사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멋있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안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됐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정희입니다. 아, 박정희 씨. 도윤이 정희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혹시 기억하는 건가?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는 최도윤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다. 정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써보세요. 서현이 칠판에 주제를 적었다. 정희는 깜짝 놀랐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니. 자신에게는 40년 전 도윤과의 만남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어떤 걸 쓸까요? 도윤이 물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도윤 씨는요? 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쓸까 해요.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요. 정희는 깜짝 놀라 도윤을 봤다.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니. 혹시 자신과의 일을 말하는 건가?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이요? 네, 20살 때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져야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 자신 이야기인 것 같았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정희 씨도 그 주제로 쓰시겠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잠깐 침묵했다.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자,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 써보세요. 서연의 재촉에 두 사람은 펜을 들었다. 정희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됐다.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들킬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애매하게 쓰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썼다. 20살 여름 해운대에서의 만남. 첫눈에 반한 사랑.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픔. 도윤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대신 D라고만 했다. 도윤도 열심히 쓰고 있었다. 가끔 정희를 힐끗 보기도 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다. 시간 됐어요. 이제 서로 발표해보세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긴장했다. 도윤이 먼저 발표했다. 제가 쓴 건 20살 때 만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운대에서 만났는데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헤어져야 했죠.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해운대라니. 정말 자신 이야기였다.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였나요? 서연이 물었다. 박정희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얼굴이 하얘졌다. 도윤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었다. 어머, 정희 씨랑 같은 이름이네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정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 우연이네요. 정희는 겨우 말했다. 도윤이 정희를 빤히 봤다.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정희 씨도 발표해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글을 읽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D라는 이니셜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D요? 혹시 도윤의 D인가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희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숨길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희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4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우연한 방식으로. 정희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혹시 정말 그때 그 정희인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글쎄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정희는 애매하게 말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도윤일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도윤이 제안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아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 1층 카페로 갔다.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 씨는 언제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최근에요.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죠? 네, 초등학교에서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대단하시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도윤의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다. 예전에도 이렇게 자신을 챙겨줬었다.
도윤 씨는 은행에서 뭘 하셨어요? 개인 대출 업무였어요. 사람들 만나는 일이라 재미있었죠. 결혼은 하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정희 씨는요? 저도 안 했어요. 서로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왠지 모르게 묘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신 분, 정희가 말을 꺼냈다. 네? 정말 박정희라는 이름이었나요? 도윤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40년 전 해운대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참 예뻤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정희는 심장이 빨라졌다. 그 설명이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금도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잊을 수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왜 헤어지셨어요? 부모님들이 반대하셨어요. 너무 어리다고 공부에 방해된다고. 둘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다. 마지막에 편지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썼어요. 하지만 전하지 못했어요. 왜요? 용기가 없었어요. 편지를 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그럼 그 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나중에라도 전해달라고. 하지만 친구 말로는 전했는데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혹시 자신이 서랍에 넣어둔 그 편지가, 혹시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민수요. 왜요? 정희는 민수를 기억했다. 도윤의 친한 친구였다. 헤어지던 날 뭔가 주려다가 말았던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는 애매하게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랍에 있는 편지가 도윤이 쓴 것이었다. 정희 씨는 그때 그 남자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정말요? 네, 첫사랑은 잊기 어렵잖아요. 정희의 말에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정희는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는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도윤의 고백에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왜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다. 분명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저는 이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요. 정희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도윤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럼 편지를 읽어봐야 하나. 40년 만에. 집에 와서도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이제 정말 읽어볼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다. 편지를 읽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20살 여름이 떠올랐다. 도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일주일이 지나 다시 문화센터에 왔을 때 정희는 일찍 도착했다.
도윤이 올까 싶어서 문을 자꾸 쳐다봤다. 지난주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났다. 도윤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도윤이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다. 정희는 반가워서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도윤 씨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난주보다 훨씬 편해진 것 같았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숙제 발표하는 날이에요. 김서현 강사가 들어오며 밝게 말했다. 정희는 가방에서 원고지를 꺼냈다. 찻잔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발표를 해보려고 해요. 두 분씩 짝을 이뤄서 서로의 글에 대해 코멘트 해주세요. 서연의 제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정희는 당연히 도윤과 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정희 씨와 도윤 씨 함께 해보세요. 역시 서연이 두 사람을 짝지어줬다. 정희는 이상했다. 왜 자꾸 자신들을 함께 시키는 걸까? 먼저 도윤 씨가 발표해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도윤은 원고지를 펼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도윤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집중해서 들었다. 20살 여름 해운대 바닷가에서 만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또 해운대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름은 정희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이제 확실했다. 도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마음을 다 담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편지를 전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도윤이 말을 마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와,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혹시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찾겠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정희 씨도 발표해보세요. 서연이 정희를 봤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지를 들었다. 제목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에게 소중한 물건은 학생들이 준 찻잔입니다. 매일 이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정희는 준비한 글을 읽어나갔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이 느껴져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물건은 추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담고 싶지 않은 기억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열어보기가 두렵습니다. 정희가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열어보기가 두렵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그냥 옛날 일이에요. 정희는 애매하게 답했다. 혹시 편지 같은 건가요? 도윤 씨처럼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정희와 도윤은 서로를 봤다. 글쎄요. 정희는 대답을 피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두 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고.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런데 강사님은 왜 자꾸 저희를 함께 시키세요? 도윤이 물었다. 그런가요? 그냥 우연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표정이 수상했다. 사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작가요? 네,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오늘 두 분 이야기도 정말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소재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네, 40년 전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라니.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서연의 말에 정희와 도윤은 당황했다. 저희가 연인이었다고 누가 그랬나요? 도윤이 물었다. 아, 추측이에요. 하지만 맞는 것 같은데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정희는 불편했다. 강사님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로맨틱할까요?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정말 그런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운명의 재회를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고. 강사님, 정희가 곤란해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이 정희와 도윤에게 다가왔다. 두 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쓸 책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집에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서둘러 말했다. 서연이 계속 파고드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럼 다음에 꼭 시간 내주세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서연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정희와 도윤은 문화센터를 나섰다. 둘 다 서연 때문에 어색했다. 강사님이 참 적극적이시네요. 도윤이 말했다. 네,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뭔가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도윤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정희 씨. 네? 혹시 정말 그때 그 정희인가요? 도윤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감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날 익었거든요. 도윤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저도 그랬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뭔가 확신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도윤이 말했다. 네, 다음 주에요. 정희도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전에 편지를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직감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날 익었거든요. 정희도 똑같은 기분이었다. 40년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도윤이었다. 새벽 2시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서랍으로 가서 편지를 꺼냈다. 누런 봉투가 손에 잡혔다. 이제 정말 읽어볼 때였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를 끓였다.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편지. 과연 뭐가 적혀 있을까? 우유를 마시고 정희는 다시 서랍 앞에 앉았다. 편지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희에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의 글씨였다. 분명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낸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40년 전 도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희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처음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 정희는 더욱 울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당신이 웃을 때면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았고 당신이 슬퍼할 때면 나도 함께 아팠다. 당신과 함께한 그 여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다. 해운대에서 보낸 그 여름. 정말 행복했다. 도윤과 함께 바다를 보며 꿈을 이야기했던 시간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당신 부모님의 반대, 내 부모님의 반대. 우리는 너무 어렸고 약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둘 다 너무 어렸고 가족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말하고 싶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어져도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라고. 정희는 더욱 울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이 편지조차 직접 건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민수에게 부탁했다. 나 대신 전해달라고. 정희는 민수를 기억했다. 도윤의 친한 친구. 헤어지던 날 뭔가 주려다가 망설였던 것 같았는데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민수가 용기를 낸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비록 헤어지지만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정희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디서 무얼 하며 살든 당신의 행복을 빌겠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끔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정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도윤도 자신만큼 아파했구나. 사랑한다, 정희야. 평생 사랑한다. 마이너스 도윤. 편지를 다 읽고 정희는 한참을 울었다. 40년 전 도윤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다니.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왜 그때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 정희는 기억을 되짚어 봤다. 헤어지던 그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수가 뭔가 건네주려고 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도윤과 관련된 건 다 보기 싫었거든. 그런데 민수가 억지로 놓고 갔나 보다. 그리고 정희는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다. 너무 아파서. 바보 같은 나. 정희는 후회됐다. 40년 전에 이 편지를 읽었다면 어땠을까? 뭔가 달라졌을까? 적어도 도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정희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에게 말해야 할까? 이 편지를 받았다고 40년 늦게 읽었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윤은 어떻게 반응할까? 기뻐할까 아니면 당황할까? 그리고 지금 둘 다 60대가 넘었다. 이제 와서 사랑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정희는 창밖을 봤다. 벌써 새벽이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계속 도윤 생각만 났다. 편지 내용이 자꾸 떠올랐다. 사랑한다, 정희야. 평생 사랑한다.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 도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정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아있었다. 아니,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봤지만 도윤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도윤 때문이었다. 도윤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는 고민에 빠졌다.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도윤에게 다가가야 할까? 그냥 친구로 지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이미 마음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도윤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꺼내봤다. 도윤의 글씨, 도윤의 마음. 4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도윤아.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40년 만에 부르는 그의 이름이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일 다시 문화센터에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할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다음 주 문화센터에 갔을 때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어젯밤 편지를 읽은 후 마음이 복잡했다. 도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편지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희 씨. 도윤의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언제 온 건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 편지 내용이 자꾸 떠올랐다. 사랑한다, 정희야.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도윤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자신을 챙겨줬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도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김서현 강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마지막 수업이라니.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오늘 이후엔 도윤을 못 만나는 건가? 그동안 쓴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발표해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출간 준비하는 책에 실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서연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책이요? 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여러분 글 중에도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희는 왠지 불안했다. 그럼 도윤 씨부터 발표해 주세요. 서연이 도윤을 지명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지를 펼쳤다. 사실 오늘을 위해 새로 쓴 글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숨을 멈췄다. 제목은 그녀에게 닿지 못한 편지입니다. 정희는 어지러워졌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40년 전 여름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박정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자였다. 정희는 깜짝 놀라 도윤을 봤다. 도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정희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다.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고 꿈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예뻤다. 정희는 눈물이 맺혔다. 도윤이 자신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서로의 가족이 반대했고 우리는 너무 어려서 맞설 수 없었다. 마지막 날 나는 편지를 썼다.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하지만 그 편지를 직접 건네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다. 나 대신 정희에게 전해달라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도윤이 보낸 편지였구나. 그런데 친구는 나중에 말했다. 편지를 전했지만 정희가 읽지 않았다고. 그냥 어디엔가 치워두었다고.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정말 그랬다. 너무 아파서 읽을 수 없었다. 나는 40년 동안 후회했다. 정희가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멈추게 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감동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희만은 달랐다.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다. 혹시 정희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혹시 그 편지를 읽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고. 도윤이 정희를 똑바로 봤다.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정희야,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 40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그때와 똑같다.
도윤의 고백에 강의실이 술렁였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다. 도윤 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사람이 정희를 봤다. 그 편지 읽었어요.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봤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읽었어요. 40년 만에.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다 읽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정말 당신이 그때 그 정희인가요? 네, 박정희예요. 40년 전 해운대에서 만난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강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럴 수가. 도윤이 중얼거렸다. 나도 도윤 씨를 잊지 못했어요. 단 하루도. 정희의 고백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와, 이거 완전 운명이네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구나. 40년 만의 재회라니. 정희야. 도윤이 정희의 이름을 불렀다.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정희는 더욱 울었다. 편지에 쓴 말 지금도 똑같아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의 대답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지금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고백에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다. 서연은 감동해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책에 꼭 실어야겠어요. 서연의 말에 정희와 도윤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40년 만에 나누는 진짜 웃음이었다. 뒤늦은 고백.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간 후에도 정희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백. 강사님, 먼저 가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희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배려해 먼저 나갔다. 혼자 계실 시간이 필요하시겠네요. 저는 먼저 갈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연이 나간 후 강의실엔 정희와 도윤만 남았다. 둘 다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당신이 정희인가요? 도윤이 다시 한번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명하고 싶은데 뭘로 하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도 따라 웃었다. 그때 정희가 좋아했던 노래 기억해요? 어떤 노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부르던 노래. 도윤이 말하자 정희는 깜짝 놀랐다. 어머, 그것까지 기억해? 전부 기억해요. 정희가 입던 하얀 원피스, 바람에 날리던 머리카락, 웃을 때 보이던 작은 송곳니까지. 정희는 감동받았다.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있구나. 나도 다 기억해. 도윤이가 입던 파란 셔츠, 긴 다리, 말수 저거 하던 모습. 정희. 도윤이 정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편지 정말 읽었어요? 응, 어젯밤에. 40년 만에. 정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누런 봉투를 보자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 가지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때 너무 아파서 읽을 수 없었어. 정희가 편지를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내가 쓴 글씨네. 정말 오래됐다. 민수가 가져다 준 거지? 응, 나 대신 전해달라고 했는데. 받긴 받았는데 열어보지 못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랬어. 정희가 편지를 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해해.
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도윤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답답해. 뒷마당으로 갈까? 도윤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센터 뒷마당은 작은 정원이었다. 벤치 하나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편지 내용 다 진짜였어? 정희가 물었다. 당연하지. 한 글자도 거짓말 없었어. 나를 평생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 40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그때와 똑같아.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눈물이 났다. 나도 그래. 다른 사람과 사귀어 봤지만 도윤이만 생각났어. 결혼 안 한 이유가 그거야? 응. 도윤이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 정희의 고백에 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희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사랑할 수 없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40년 동안 숨겨온 마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이가.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62살, 64살이지. 이런 나이에 사랑 얘기하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응.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게 방해했잖아. 지금은 우리만 생각하면 돼. 도윤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놓였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도윤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희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응.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아.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정희도 웃었다. 그런데 강사님이 책에 실른다고 했는데. 아, 그거. 괜찮을까? 모르겠어.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잖아. 두 사람은 잠깐 고민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정희가 말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사랑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허락해 줄까? 그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다. 정희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의 고백이 뒷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쌌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응,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도윤도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젊은 시절의 그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그때 멀리서 김서현이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역시 사랑은 운명이구나. 서현은 혼잣말을 하며 돌아섰다. 이 이야기는 정말 책에 실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정희와 도윤은 여전히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40년 만에 찾은 사랑을 만끽하며 결말. 한 달 후 정희와 도윤은 다시 문화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수강생이 아니라 특별 게스트로 왔다. 김서현이 출간한 책 늦지 않은 사랑 출간 기념회였다. 떨린다. 정희가 도윤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요즘 두 사람은 항상 함께 다녔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괜찮아. 우리 이야기니까. 도윤이 다독였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은 많이 가까워졌다. 매일 만나서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반갑게 맞아줬다. 책은 벌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책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정희가 말했다. 두 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고마워했다. 그런데 강사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도윤이 물었다. 어떻게요? 우리 둘이 연결될 거라는 걸?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글쎄요.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짝지어 주셨구나. 정희가 깨달았다. 맞아요. 첫날부터 느낌이 왔거든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정말요? 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바라볼까 싶었어요. 서연의 말에 정희와 도윤은 서로를 봤다. 그때부터 서로를 알아본 건가. 기념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예전 글쓰기 모임 사람들도 다 왔다. 두 분 정말 부러워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증거잖아요. 도윤도 거들었다. 기념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문화센터를 나섰다. 예전처럼 나란히 걸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신기해. 정희가 말했다. 뭐가?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운명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정희가 물었다. 뭐 하고 싶어?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도 먹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도 그래.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할까? 서두르지 말자. 지금처럼 천천히. 그래.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아. 정희가 도윤의 어깨에 기대었다. 40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멀리서 서연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사랑하는 모습만큼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부터 둘 사이의 인연을 눈치챘던 것이 자랑스러웠다. 벤치에 앉은 정희와 도윤은 여전히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전 해운대에서 바라본 노을과 비슷했다. 정희야. 응. 행복해? 완전히. 너는? 나도 완전히. 두 사람이 웃었다. 주름이 늘었지만 웃음만큼은 40년 전과 똑같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까? 당연하지. 우리 이제 시작이야. 도윤이 정희를 꼭 안았다. 정희도 도윤을 안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집에 갈까? 응. 두 사람은 다시 팔짱을 끼고 걸었다. 걸음걸이가 젊은이들처럼 가볍고 경쾌했다. 내일 뭐 할까? 글쎄 바닷가 갈까? 해운대? 응, 처음 만난 그곳. 좋아. 두 사람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연인들 같았다. 길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란히 걷는 모습이 그림 같았다. 세월은 많은 걸 빼앗았지만 끝내 빼앗지 못한 게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두근거리는 마음이었다. 정희가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었다. 사랑은 정말 돌아온다. 40년이 걸려도 언제든지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온 사랑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두근두근 인생 사랑은 돌아온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